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김완규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유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요즘 세계 정치를 흔드는 건데요.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은 시진핑 최대 위기, 시진핑이 최대 위기라는 건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난 9일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다른 국가에는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미국을 갈취하는 가장 큰 범죄자인 중국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어 10일에는 20%더 인상해 중국산 상품의 총 145% 관세율을 부과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11일 모든 미국 수입품의 관세율을 125%로 인상함으로써 미중 양국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물러서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다음 이유 때문이다. 첫째,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 내 고물가, 주식시장 몰락 등을 가져와 이미 인플레 고금리를 겪고 있는 미국인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트럼프에게 관세 전쟁에서 한 발 물러나도록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 둘째, 중국은 미국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출 시장을 갖고 있다. 미국 시장이 폐쇄되더라도 무역 전쟁의 장기화를 견뎌낼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다. 민족주의를 통해 반미 감정을 고무시켜 단합된 대미 항전에 나서게 함으로써 국론 분열로 혼란을 겪는 미국에 최종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넷째, 중화민족을 부흥시키는 위대하고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각인시켜온 시진핑이 미국에 양보할 경우 그의 지도력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미국보다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대미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큰 비대칭성 때문이다. 중국 경제 성장의 2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동력인 수출이 관세 폭탄으로 타격을 받음으로써 관세 전쟁 이전부터 부동산 위기, 소비 침체, 청년 고실업률 등으로 불황에 빠진 중국 경제를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다. 주문이 급감하면서 제조업 핵심 지역인 광둥성, 저장성 등의 공업단지 가동이 중단되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 상하이항 등 주요 수출 항구의 미국 화물 선박이 사라지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4,4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던 대미 수출의 대부분을 이루는 중국의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 EU 등에 대한 수출도 중국의 덤핑 공세로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있어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JP모건 스탠리가 4월 8일에서 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4%가 관세 전쟁으로 실직을 우려하는 등 민심이 크게 동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 USB 등 경제 전문 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 5%보다 1 내지 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시진핑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사회과학원 공공정책연구센터 부주임 허빈이 시진핑의 보복관세가 오히려 중국 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자 한국은 허빈을 즉각 해임하고 연구센터를 폐쇄해버렸다. 지금 시진핑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 비판 여론 통제와 함께 관영 언론 매체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반미 민족주의를 선동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강압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한 데서 입증된 바 있다. 이미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중국인들은 관세 전쟁으로 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재산이 무너질 경우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고도 성장의 경제가 가져온 번영이 공산당 체제 유지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관세로 경제가 몰락하면 공산당 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대의 구호인 천멸중공,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하리라가 다시 생각나는 지금이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화두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가 사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틀을 깨는 거니까 타격들이 다 있어요,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동남아도 그렇고 다 타격들이 있는데 제일 큰 타격은 중국일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선전포고 하듯이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덩달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영향이 있죠. 국제 정치에도 영향이. 중동에 전쟁이 벌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름값이 출렁이고. 그러니까 전쟁 당사자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나머지는 그 여파로 힘든 게 좀 있는 거죠.
거죠. 경제적으로 힘든 게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국제정치적으로, 아니면 뭐, 비자 문제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힘든 게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전쟁을 치르는 나라예요. 지금 전쟁을 치르는 나라는 어디냐면 미국과 중국이. 그 유탄을 한국도 맞고 EU도 맞고 일본도 맞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걱정을 하는 건데 중국은 유탄이 아니라 직접 폭격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원자탄 폭격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잘못된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중 전쟁,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이면 결국은 트럼프가 꼬리를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시진핑은 임기가 없고 트럼프는 야당이 있어서 야당의 비판,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서 힘을 잃을 수 있는데 시진핑은 야당이 없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감히 비판을 못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뚝심에 있어서 치킨 게임으로 계속 달려서 봤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피할 것이다 이거예요. 시진핑은 안 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꽉 틀어주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중국은요. 중국이 틀어줄 수 있는 거는 성장이거든요. 그것도 고도 성장. 그러니까 인민들이 폭동을 안 일으키는 거는 통제 때문에 폭을 안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조금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잘 돌아간다는 믿음을 중국 인민들에게 주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폭동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위험한 거는 경제적으로 지금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미국이 때리면 미국은 이거예요. 내가 팔 하나 내준다. 어깨 하나 내준다. 칼에 찔리는 이게 있어도 상대의 심장을 꽂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의 심장을 못 꽂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잃으면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관세 전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물가가 오르고 또 미국의 여론이 좀 안 좋은 거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국제 정치 속에서도 각국의 불만이 막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괜히 그 시진핑이 또라이같이 막 관세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우리나라까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EU에서도 막 불만이 있고 뭐 한국이나 일본의 그 야당 정치인들도 불만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깨 하나 내주는 거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사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는 상대의 심장을 꽂아야 되는데 상대는 누구냐? 중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조금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 중국을 이번에 잡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못 잡으면 패권국의 지위가 흔들린다. 절체절명. 1985년에 일본을 잡았을 때는 패권국의 지위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경제 패권의 지위가 흔들릴 정도예요. 그때 일본이 GDP라든가 이런 경제적 수준이 미국의 절반 이상을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세컨 강국, 두 번째 강국이 나의 허리 아래, 다시 말해서 50% 이하의 국력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세계를 통치한다고 보는데 일본이 그때 경제력으로 50% 이상을 치고 올라오니까 근데 우기승천했거든요. 그때 일본 경제가. 그런데 나머지 과학이라든가 국방력이라든가 뭐 모든 면에서 일본은 그때 게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큰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치고 올라오니까 그때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손봤죠.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20년, 지금 30년째 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을 키우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1980년대에 일본보다 지금 중국은 너무나 강력해졌어요. 경제력은 이미 조금만 있으면 미국을 능가할 태세고 국방력도 그때의 일본의 위협하고는 비견이 안 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찍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함 같은 거, 전투기 같은 거를 막 돈으로 찍어내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의 상대가 안 됩니다. 항공모함, 세미 항공모함 같은 거 찍어내고는 있지만 미국의 진짜 항공모함 전단에는 이건 성능이나 규모면이나 게임이 안 돼요. 애들 장난감 수준이에요. 또 얘기하면 미국은 람보르기니인데 여기는 티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인데도 이게 숫자가 워낙 늘려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니까 그때 일본 군사력보다도 지금 강해졌어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도 지금 미국에는 물론 게임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지금 막 따라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손을 안 보면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관세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벌써요.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라고 그러죠. FDI, 해외 직접 투자가 지금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요. 지금 다 위기예요. 왜냐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공장들이 지금 돌아가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장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공장에 중국은요. 인해전술 공장을 합니다. 인건비가 그래도 미국이나 선진국보다 싸니까 엄청난 인원을 투입해서 공장을 하는데 인건비들을 못 줘요. 해고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불만이 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도 성장을 했는데 고도 성장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관세 전쟁을 통해서 중국도 수입 물가가 이제 비싸지겠죠. 서로 관세 전쟁을 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네. 일자리가 없어지네.
무너지네? 이러면 굉장히 위험이 도달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시진핑은 이 집권 자기 영구 통치를 노리잖아요. 자기 통치 기반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왜냐하면 경제가 위험해지는데 5% 이상 6% 7% 치고 올라갔을 때는 그걸 때문에 참았어요. 약간의 통제라든가. 그래 공산당식으로 하는 게 그래도 보도 성장을 하니까 인민들이 따라줘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네? 뭐 3% 이렇게 돼? 왜? 이거 먹고 살기 어렵네? 물가가 올라가네? 일자리가 없네? 이렇게 되면 불만이 폭발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잘 사는 중국인들이 벌써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요, 홍콩이나 마카오나 중국의 부자들이 좀 캐나다, 그 다음에 밴쿠버 같은 데는요, 중국인들이 지금 대거 러시로 도망가고 있답니다. 돈 싸들. 그 다음에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요. 자, 이러지 해외에서 직접 투자는 지금 90몇 %가 빠져나갔대요. 그러지 해외에서 돈은 안 들어오지, 빠져나가지, 중국에 있는 부자들은 돈 가지고 빼나가지, 공장은 스탑되지, 실업자는 늘지, 물가는 올라가지. 이러면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에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지도자, 그건 타개해야 될 지도자, 우리를 억압하는 지도자. 이제 자유주의의 맛을 중국인들도 다 봤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 세상이니까 자유의 맛을 다 봤는데 우리를 통제했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보니까 너무 자유롭네. 우리는 속고 있었네. 이게 슬슬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는데 이제 못 참는다 이거죠. 그러면 소수민족들이 독립하겠다고 나섭니다. 거기 중국은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마카오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지만 뭐 위구르족이라든가 티베트라든가 이런 데가 우리 독립할 거야.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데다가 민중은 막 폭발하죠. 경제는 죽사발라죠. 이러면 시진핑이가 버티기 어려워진다. 트럼프는 바로 그걸 노리고 약간의 어깨를 내주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최대 위기를 넘어서서 제가 볼 때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트럼프가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미친 전략을 구사하는 거겠죠. 철저한 비즈니스맨이라서 미친 전략이 아니에요. 미친 척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한국은 잘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걷어먹을 수 있어요. 중국이 어려워지면 예를 들어서 선박 같은 거 중국이 지금 주문 못 들어가요. 그럼 한국이 지금 선박 주문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삽시간에 한국의 주문이 많이 받아요. 이런 식으로 중국의 피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국제정치 시진핑하고 띵호화가 아니라 우리 한국과의 이게 잘 일본에 많이 가는 이익을 중국이 봉쇄로 인해서 일본에 이익하는 걸 한국이 뺏어 먹어야 돼. 이거를 잘해야 돼. 지금 한덕수가 발이 묶여 있는데 또 대통령이 지금 거리 상태고 권한대행 체제고 이래서 이걸 빨리 돌파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과 함께 같이 몰락이에요. 중국과 함께 같이 몰락하느냐? 우리가 중국의 몰락을 우리의 이득으로 보느냐? 설명 안 해도 뭐.